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관승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실까요? 전쟁과 분단, 그리고 회색빛 두터운 장벽과 관련된 무거운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두 차례의 전쟁과 장기간의 분단을 겪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최근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창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 패션, 라이프스타일, 도시재생 등 창의성이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간 혁신 작업이 한창입니다. 폐허화된 옛 건물과 공간을 단순히 복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골목길, 예술 공간으로 변한 공장지대, 감성 충만한 카페 공간을 보기 원하는 공간 탐식자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베를린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쿨한 도시, 유네스코가 지정한 디자인 도시와 같은 영예를 얻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도시들이 과거의 영화와 명성으로 먹고 산다면 베를린은 현재의 진행형, 더 나아가서 미래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혁신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베를린의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입니다. 베를린의 공간혁명이 시작된 곳이죠. 갤러리라는 말 때문에 화랑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 갤러리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이 도시만의 파격적인 광경을 보여줍니다. 슈프레 강은 서울의 한강처럼 베를린의 한가운데를 흐릅니다. 냉전 시절 이 강변을 따라서 회색빛 흉물스러운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9년 11월 9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장벽이 열렸습니다. 몹시 혼란스럽던 와중에 일군의 예술가 그룹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인디아노라는 가명을 쓰던 위르겐 그로세, 보도 슈펠링 같은 독일의 스트리트 아티스트들과 티에리 누아, 가스라 알라비 같은 외국 작가들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흉물스러운 냉전의 장벽에 그래피티 벽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베를린 장벽의 동쪽 측면 1316m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캔버스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와 동독의 1인자 호네커가 공산주의 형제의 방식으로 키스하는 장면을 그렸던 러시아 작가 드미트리 브루벨의 작품이 특히 유명합니다. 동독의 체제를 희화한 재기발랄함, 변화된 시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자유로운 미래 같은 주제가 다뤄졌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장벽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고 운치 있게 불렀습니다. 냉전의 상징이었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던 장벽 전체가 어느 날 아침 살아있는 미술관, 라이브 예술 무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베를린만의 독특한 창작 공간으로 변한 것이죠. 이 장벽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베를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상상력의 위대함 덕분입니다. 이처럼 죽어가던 도시 베를린의 활력과 혼을 불어넣은 주역은 예술가와 문화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시 재생의 진정한 마법사였습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와 그 앞을 흐르는 슈프레 강물은 역사의 거대한 축입니다. 과거 악의 축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화해의 축입니다. 동유럽과 서유럽이 만나고 어제와 내일이 만나며 물과 숲, 그리고 차가움과 뜨거움, 인간과 문화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강물 위로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이어주는 오버바움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노란색 지하철이 평화롭게 운행됩니다. 베를린 장벽은 더 이상 세상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요. 살벌한 냉전의 잔재도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거대한 캔버스일 뿐이죠. 냉전 시대의 컨셉을 활용한 냉전 상품은 이제 베를린 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서 베를린의 검문소 자리는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군 관할 검문소인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하루 종일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죠. 공산당 선언의 두 주역이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도 통일 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냉전 상품으로 각광받는 또 다른 아이디어는 과거 동독의 자동차 트라반트를 이용한 투어 상품입니다. 줄여서 트랍이라고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자동차는 통일 이후 적폐의 대상이었습니다. 서독 자동차에 비해서 엔진 효율이 떨어지고 배기가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단종된 차입니다. 하지만 동독 시절의 향수를 맡고 싶어하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혼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나 혹은 베를린만의 특징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만점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동독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뉴트로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새롭다는 영어 단어 new와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를 결합한 조어입니다.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과거의 황금 시대를 신선하게 해석한 새로운 복고 개념을 말합니다.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의 전망 보고서가 주목한 2019년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신복고주의라고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것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2019년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키워드에는 컨셉의 연출, play the concep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성비나 품질보다 컨셉이 더 중요하다는 것, 즉 재미있거나 희귀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 터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컨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성은 감성의 오타가 아닙니다. 즉 감성과 컨셉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신세대의 새로운 조어이니까요. 컨셉이 있는 공간이라야 사람들이 찾고 또 소비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컨셉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특수한 경험만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드뭅니다.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신뢰자본, 그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킬 줄 아는 창의자본, 그리고 그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자본, 이렇게 세 개의 자본이 있어서 베를린은 매력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도시나 기업의 경쟁력도 사람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만의 옛것을 신선하게 복구한다는 뉴트로, 그리고 독특한 컨셉의 연출, 베를린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